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재삼 작가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책은요. 니케이 톱 리더에서 엮은 이나모리 가즈오 인덕경이란 제목의 책입니다. 먼저 프롤로그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경영자란 무엇인가라는 물음. 저희 니케이 톱 리더는 1984년 창간 이래 한결같이 중소기업의 활성화라는 사명을 추구해온 경영지입니다. 지난 몇 년 사이 취재가 끝나고 경영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런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제가 사실은 세이와죽구 학생입니다. 세이와죽구는 이나모리 가조시가 주재하는 경영 공부 모임입니다. 1983년에 발족하여 수많은 중소기업 경영자가 이곳에서 경영을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 사이에는 특히 학생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세이와 축구에 학생이 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의심할 여지 없이 한편의 드라마도 같았던 JAL, 일본 항공의 재건 스토리 때문일 것입니다. 거액의 부채를 떠안고 도산한 항공회사를 이나모리 씨는 2년 8개월 만에 보란듯이 재상장시켰습니다. 그의 소원이 널리 알려져 이나모리식 경영을 배우고자 하는 경영자가 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경영의 시대성입니다. 일본은 지금 커다란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 및 저출산 고령화로 돌입하는 한편 경제의 글로벌화도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에 따라 정치가에게 요구되는 역할도 변해가고 있습니다. 일본이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많은 이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모습으로 바꾸어 가면 좋을지 명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언제든 길을 잃었을 땐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철칙입니다. 국가란 무엇인가? 경영이란 무엇인가? 정치란 무엇인가? 기업이란 무엇인가? 오늘날과 같은 상황을 맞아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이러한 원론적인 물음에 대한 답을 갈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경영자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입니다. 경영자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이익을 늘리는 것, 사업을 존속시키는 것, 경영자가 생각해야 할 중요한 문제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은 기업의 사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경영자 개인에게 좀 더 초점을 맞춰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경영자란 무엇인가? 라는 물음은 바꾸어 말하면 경영자는 어떠한 인간이어야 하는가? 라는 물음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껏 이 물음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는 서양의 매니지먼트와 동양의 덕에 의한 경영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수많은 경영 방식이 논의돼 왔지만 경영자 개인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무나 경영을 맡아도 경제 성장의 순풍을 타고서 그럭저럭 회사가 괜찮게 굴러가던 시절이 오래도록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경영자가 어떤 사람인지 굳이 따질 필요도 없었던 것이지요. 물론 창업형 경영자의 경유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우수한 기술이나 사업 계획으로부터 회사가 출발하기 때문에 경영자 개인에게 주변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다만 그 관심이 경영자는 어떠한 인간이어야 하는가라는 명제로 발전한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본 기업의 상당수가 난간에 부딪힌 지금 경영자란 무엇인가라는 문제를 결국에는 자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나모리 씨를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경영자 개인의 인간성을 중심으로 한 경영 스타일은 그만의 독특한 방식이라고 평가돼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많은 사람이 깨닫고 있습니다. 그것은 독특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영자라면 누구나 보편적으로 추구해야 할 경영의 참된 자세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나모리 씨가 말하는 궁극의 리더십론은 경영자를 변화시키고 기업을 발전시킵니다. 이를 몸소 보여주는 것이 세이와 축구에서 경영을 배우는 경영자들입니다. 늘 자신을 채찍질하며 이나모리 씨에게 배운 대로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만큼의 노력을 해나가는 모습은 때로 감동적이기까지 합니다. 그러한 그들의 고군분투를 통해 참된 경영자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일본 구석구석에서 매일같이 열심히 일하는 모든 중소기업이 힘을 내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이 책을 펴내게 되었습니다. 그럼 목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1장 인, 덕, 경하라. 2장 왜 경영을 하는가. 3장 당신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네, 그럼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불효, 불굴의 정신을 가져라. 우리를 둘러싼 경제 환경이 결코 좋다고는 말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뭐든지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 또한 얼마든지 있는 법이지요. 일본 전체가 호경기를 맞아 경제적으로 윤택했던 때를 제외하면 경기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특히나 중소기업들 입장에서는 사업하기 좋은 환경이었던 적이 거의 없었을 겁니다. 외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일도 매우 드물고요. 그럼에도 경영자 여러분들은 직원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해서 회사를 이만큼 일궈놓지 않았습니까? 좋은 환경의 덕을 본 적이 어디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다시 말해, 경영자가 신문이나 잡지에서 떠드는 분위기에 휩쓸려 요즘 경기가 안 좋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 자체가 자기 회사를 정체시키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기업 경영이라는 것은 프로펠러가 달려 있어 하늘을 날 수 있는 자전거를 타고 있다고 상상하면 됩니다. 쉴 새 없이 페달을 구르다가 잠시라도 멈추게 되면 그 즉시 중력으로 인해 땅으로 곤두박질치고 맙니다. 경제 환경이 나쁘다는 것은 자전거를 자꾸만 아래로 끌어내리는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 틀렸다고 내뱉는 그 순간 곧장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회사라고 하는 자전거는 항상 공중에 떠 있습니다. 지상에서 조금 떨어진 곳을 맴도는 자전거들이 중소기업이고 페달을 힘껏 밟아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간 자전거들은 중견기업과 대기업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우는 이제 이 정도 올라왔으면 됐겠지 하고 안주해버리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중소기업은 지면에 가까이 있으니 늘 필사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도산합니다. 그것이 중소기업의 숙명이지요.
경기가 좋지 않다고요? 중소기업 경영자가 그런 약한 소리를 해서야 되겠습니까? 좀 더 용기를 가지고 헤쳐 나가야 하지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습니까? 앞이 안 보이면 안 보이는 대로 괜찮습니다. 오지 않은 미래는 걱정하면서 왜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해 페달을 밟으려 하지 않습니까? 우선 사장이 열심히 발을 구릅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무거워서 앞으로 잘 나가지 않지요. 그러니 다섯이든 열이든 직원이 있다면 그들도 사장과 한마음이 되어 모두 같이 페달을 밟아야 합니다. 사장이 지금 힘든 상황이지만 까짓것 힘내서 이겨내보자 라고 결의를 다지면 그와 동시에 직원들도 사장과 똑같은 마음으로 일할 수 있도록 어떻게 이끌어 줄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점입니다. 그리고 그저 열심히 발만 굴러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잘 구를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더 위로 올라갈 수 있을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누가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일 속에서 온갖 가능성을 탐색해 가는 가운데 비로소 찾게 되는 것입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필사의 노력, 사장뿐만 아니라 직원들까지 모두 하나가 되어 그와 같은 노력을 계속한다면 반드시 더 높은 하늘을 향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단 중소기업의 문제는 더 열심히 일하라고 사장이 아무리 외쳐도 직원들이 좀처럼 따라주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늘 사장 혼자 겉들지요. 사장이 답답한 마음에 호통을 치기라도 하면 직원들 마음은 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때인데 그게 생각만큼 쉽지 않은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대의를 품어라. 인간이란 마음속에 그런 것을 동기로 하여 행동하는 존재입니다. 생각하지 않은 것을 실행에 옮기지는 않지요. 1차적으로 어떠한 행동의 동기가 되는 것이 바로 욕망입니다. 욕망은 인간의 본능 중에서도 가장 강한 것입니다. 흔히 창업형 경영자들은 이러한 욕망이 보통 사람보다 강하다고들 이야기하는데 아마 실제로 그러할 것입니다. 회사를 세우고 경영을 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회사들에 비해 상당한 에너지와 노력을 필요로 하는 일이기 때문이지요. 그러한 리스크를 감수하게 만드는 동기란 결국 욕망일 것입니다. 많은 이가 경영자가 되어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사리사욕이 동기가 되어 회사를 세웁니다. 빨리 돈을 벌어 부자가 되고 싶다는 강한 욕망에 사로잡힙니다. 평소에 그다지 욕심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라도 마음속에는 역시 욕망이 자리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리사욕의 마음으로 떼돈 한번 벌어보자 하고 사업을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로지 돈을 모으려는 욕망만이 머릿속에서 지나치게 커져버린 탓에 사업이 자꾸만 난간에 부딪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근거도 없는 돈벌이 이야기에 속아 넘어가거나 사람들에게 사기를 당하는 일 같은 것이지요. 사람은 욕망의 힘으로 성공을 거머쥐기도 하지만 반대로 욕망으로 인해 파멸하기도 합니다. 욕망으로 움직이는 인생은 파란만장하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 욕망을 대신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동기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위험을 무릅쓰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해주지요. 바로 마음속에 대의를 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회와 인류의 공헌 같은 것 말입니다. 그런 추상적인 목표가 어떻게 동기가 될 수 있느냐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인재를 키워라. 중소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은 정말 열심히 경영에 임합니다. 개중에는 모든 것을 부하 직원들에게 일임하고서 마냥 놀러 다니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대개는 그렇지 않지요. 스스로의 힘으로 열심히 헤쳐 나가려고 작정하면 경영만큼 힘든 것이 또 없습니다. 모든 책임을 전적으로 경영자 혼자 떠안게 되지요. 열의를 가지고 직접 경영에 임하는 분들일수록 엄청나게 큰 책임감을 느낄 것입니다. 자신이 책임져야 할 것들에 대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중압감을 견디기 힘들 정도로 말입니다. 그 정도의 압박감을 버티며 모든 책임을 혼자 짊어지고 있는 성실한 경영자라면 누구나 내 곁에서 나만큼의 책임감을 가지고 경영을 도와줄 그런 부하 직원을 원할 수밖에 없을 테지요. 제 경우도 그랬습니다. 연구 개발과 기술 개량, 제조까지 하면서 영업에도 직접 나서서 세라믹스의 성능에 대해 설명하고 다녔으니 그야말로 모조리 다 제 손으로 한 셈입니다. 너무나 바쁜 나머지 손오공처럼 털을 뽑아 훅 불면 분신이 나타나 내 일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정도였으니까요. 농담이 아니라 그만큼 진심으로 사람을 원했습니다. 나와 같은 마음으로 회사 경영이라는 무거운 책임을 나와 함께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말입니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조직을 세분화해서 그 조직을 이끌어갈 사람을 책임자를 새겨보자고 말이지요. 조직을 작은 단위로 나누면 들어오는 돈도 나가는 돈도 소액이 되므로 회계가 쉬워집니다. 즉, 지식이나 경험이 없더라도 세부라든 조직 속에 일하며 약간의 기본기를 배우게 하면 돈의 흐름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매상을 올리기 위해 얼마의 경비가 쓰였고 또 얼마의 수익을 남겼는지를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이러한 각각의 조직을 맡아줄 책임자를 선정하여 잘 경영해 갈 수 있도록 지도하는 과정을 거친 뒤 조직의 경영을 일임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에게 점차 경영자 마인드가 싹트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이 힘든 이유는 경영자에겐 경영자 마인드가 있고 리더로서의 의식이 있지만 직원들은 경영자와 다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직원들은 얼마의 급료를 준다는 구인 광고를 보고 회사에 들어왔을 뿐이고 또 근무 시간 내에 일을 끝마치고 서둘러 퇴근하고 싶어 하지요. 회사가 얼마나 벌고 있는지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샐러리맨 근성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렇게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이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하나로 모아 회사의 수익을 올리는가? 그것이 경영자의 역량입니다. 세분화된 조직의 책임을 맡은 직원은 그 조직 안에서 경영 훈련을 받으면서 경영자의 보다 가까운 마인드를 가지게 됩니다. 작게나마 조직을 관리해 보면 마치 게임을 하는 듯한 재미가 있습니다.
매상이 얼마나 늘었고 경비가 얼마 들었으며 얼마의 순이익을 냈는지를 계산하는 과정은 그야말로 게임과 같은 감각이지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경영자 마인드와 주인의식이 확실히 자리를 잡게 됩니다. 평범한 샐러리맨이었을 때는 회사 내에 불필요하게 새나가는 부분들이 있어도 그냥 지나쳤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자꾸 보이기 시작합니다. 네, 저는 오늘 여기까지 소개해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책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